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 들어 더 자주 떠올리게 되는 한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점점 더 피곤함을 느끼곤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일이 그저 당연한 듯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다. 괜히 사람들 만나고 돌아오면 더 지치네. 이런 마음 혹시 공감하시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혼자라고 하면 외롭다는 느낌이 먼저 떠오르던 시절도 있었지만 살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고 자유롭고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관계를 끊고 은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남으로써 내가 나답게 살고 진짜 소중한 인연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아마 마음속에서 아, 맞아, 이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혼자라는 단어가 더는 외롭거나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고 나를 위한 작은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잠시 마음 편히 앉으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누군가의 기대와 부탁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사회에서는 동료와 조직을 위해 늘 누군가의 필요를 먼저 챙기며 살아야 했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어떤 삶이 편안한가요? 어디에서 살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참 드뭅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이런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나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방해하는 건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그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내 손에 쥐어주는 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부탁을 억지로 들어줄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누구 맞춰 움직여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피곤하면 그냥 천천히 움직이고 기분이 좋으면 갑자기 산책을 나가도 되고 갑자기 여행이 떠오르면 짐을 싸서 떠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나에게 맞는 집,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고 싶은 취미까지 이제는 모두 내 선택입니다. 예전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게 참 어려웠죠. 늘 누군가의 일정과 상황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자유는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온과 선택의 자유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게 되면 바로 이 2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나와 내가 깊이 대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고 책임지고 챙길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하루 종일 사람들의 말과 요구, 정보에 둘러싸여 살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나 자신과는 대화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앉아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동안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아,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이 말이 상처였지. 사실 이런 삶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순간 이상하게도 힘이 빠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감정은 무시당할 때, 더 무겁고 바라볼 때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치유의 순간들을 만들어줍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조용한 산책길을 걸으며 과거의 후회나 불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됩니다. 이렇게 나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생기죠. 이런 사람은 외부의 어려움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면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치유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혼자 있을 줄 알게 되면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진짜 인연만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말 참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런저런 모임도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아도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억지로 참석했던 자리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다녀오고 나서 마음이 더 허전했던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었지만 돌아오면서 아 괜히 갔다. 마음이 더 피곤하네. 이렇게 한숨을 내쉬었던 순간들 말이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는 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만나면 편해야 사람이고 돌아오면 마음이 따뜻해야 인연이죠. 그런데 억지로 가야 하는 자리, 돌아오면 더 공허해지는 관계,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둬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사람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편안한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서로에게 부담 없이 웃을 수 있는가. 이런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신기한 건 그렇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오히려 더 좋은 인연들이 남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 조건 없이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지만 많지 않아서 더 소중하죠. 서로가 서로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해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혼자서도 단단하기 때문에 만나면 더 풍요로워지는 관계. 이런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오래가고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은 타인에게 과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상대에게서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과 함께 있음 자체를 즐기게 되죠.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도 전달되어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줄이는 게 외로움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억지 관계에서 오는 피로가 사라지고 진짜 인연만 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새로운 배움과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드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귀찮아지고 예전만큼 의욕도 안 난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새로운 걸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던 겁니다. 젊을 땐 아이 키우랴, 일하랴, 가족 챙기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살았죠. 내 취미는 늘 뒤로 밀리고 배우고 싶은 것도 나중에 한가해지면 해야지 하고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 고요한 시간은 나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볼 수도 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배움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글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외국어를 배워도 되고 꽃꽂이, 공예, 사진 같은 새로운 분야를 탐색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챙기는 시간도 아니고 사회의 요구 때문에 해야 하는 시간도 아니죠. 순수하게 내가 즐거워서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사람을 얼마나 살아있게 만드는지 여러분은 분명 느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뇌는 새로움을 만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새로운 걸 하나씩 익혀갈 때 기운이 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은 인생 후반부의 삶을 훨씬 더 빛나게 만듭니다. 또 작은 성취가 쌓이면 삶 전체가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지고 하루가 지루하지 않으며 마음속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새로운 배움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인생의 폭과 깊이를 넓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혼자가 되면 일정 조율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내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이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나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이유를 모두 이야기하고 나면 하나의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입니다. 외로움이란 누군가가 옆에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선택의 자유를 되찾고 마음과 대화하며 내면을 단단히 하고 관계를 정리하며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외로움으로부터 멀어지고 진짜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있을까요? 혼자가 된다는 건 쓸쓸함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위해 억지로 자신을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바로 이 자유로움 속에서 더 깊고 풍요롭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쁩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이 순간이 분명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고요함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더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